실제적으로 유비의 출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비에서 저희가 꼭 잘 새겨두어야 할 것은 나중에 아주 많은 대화 속에서의 숨겨진 팩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세한 건 나중에 대화 내용에서 다시 해석하고요. 그러니까 천하대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전쟁이 터지게 되고 유비의 고향 탁현에 방을 붙여 의병을 모집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탁현의 영웅 유비가 등장합니다. 키는 7척 5촌인 170cm 정도이고 두 귀가 어깨까지 처지고 두 손은 무릎 아래까지 닿았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고 얼굴은 관옥 같았고 입에는 연지를 바른 것 같았다 라고 하였는데요. 왜서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걸까요? 왜냐하면 특별해야만 제왕이 될 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김새를 얘기하고 나서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고 한경제의 현손으로 이름은 유비고 자는 현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유승은 아들이 몇 명이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유승의 아들들의 세대에 아들만 100명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정은 한무제 때 육성정후였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후란 자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후작급 신분에서의 최저급자기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죽음 문제로 후작 신분도 파면당했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한무제 시대 때 사용하던 한 가지 책략이었는데요. 추울령의 한 가지 방식으로 유승 같은 제후왕들이 영지의 소유권을 아들들에게 나누어주는 법이었습니다. 한 명의 제후왕의 영지가 아무리 넓다고 하여도 100명이 넘어나는 아들들한테 분배해주고 나면 영지는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마다 조정의 죽음을 바쳐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쳐야만 정후 신분을 합법적으로 인증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유지하려면 재산세 납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영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고 부담할 수 없을 때면 영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세를 부담할 수 없어서 후작에서 파면당하고 나중에 탁현에 남게 된 유씨의 한 갈래는 이미 귀족의 신분이 아닌 그냥 사족의 신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한 세대씩 내려오다가 유비의 조부 유홍 부친 유홍까지 내려왔는데요. 유홍은 효령과에 응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유비 부친 때까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벼슬아치 정도까지는 하였다는 건데요. 여기서 벼슬아치랑 벼슬은 완전 다른 개념인 것이죠. 벼슬은 황제의 명령이나 또는 조정의 명령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감독하거나 지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벼슬아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벼슬과 벼슬아치는 완전 다른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벼슬아치까지 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레벨에 끼지 못하는 정도까지도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유비의 부친은 젊어서 죽었다 라고 합니다. 현덕은 어려서 고아가 되고 지극한 효도로 모친을 섬기고 집신을 짜서 팔면서 생업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를 놓고 볼 때의 자신을 중산정왕의 후대라고 하는데 중산정왕의 후대라는 건 공자의 후대들이 자신은 공자의 후대라고 얘기하듯이 명성은 자자하나 실용성은 별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에서 찾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들이 100명을 넘다 보니 2세대 3세대까지 내려오다 보면 몇천 명까지 발전하게 되고 그 몇천 명의 후대들을 이어오는 족보에서 찾아낸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아들이 3명이나 2명으로 이어지는 가족들은 몇 대로 이어져도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기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성이 유씨니까 어느 정도 유씨 가문이랑 관계가 있을 거고요. 핵심 문제로 관건적인 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가 안 해주는가가 되겠죠. 유비의 탄식. 이야기를 이어서 유언이 방을 붙여 군사를 모집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건적이 일어나서 천하대란하게 되어 방을 붙여 군사를 모집하였다 라는 건데요. 이때 현덕의 나이는 28살이었다고 합니다. 31입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수명도 별로 길지 않았고 평균 나이도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기에 28살이라는 건 이미 인생의 분계점에 서게 되었는데 성공하려면 지금이다 이런 건데요. 당시 유비가 어떻게 하였냐면 방을 보고 감개하며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왜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왜냐하면 신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좋게 얘기하면 사족이라는 건데요. 사족이란 건 그냥 일개 문객으로 받게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의 가족은 이미 거의 힘이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건데요. 자신의 집안 사정이 별로이다 보니 성공의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비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는 건데요.
이때 뒤에 한 사람이 성난 목소리로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을 내지 않고 무슨 까닭으로 길게 탄식하는가? 라고 하였는데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장비입니다. 현덕은 장비의 용모가 특별하다고 느꼈다는데요. 어떻게 생겼단 건 생략할게요.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성은 장씨고 이름은 비이고 자는 익덕입니다. 대대로 탁현에 살았고 집과 밭이 꽤 있고 술을 팔고 돼지를 잡고요. 천하의 호걸이랑 사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전에 공이 방을 보면서 한숨 쉬는 걸 보고 물은 것입니다. 라고 하자 현덕은 나는 본래 한실의 종친이고 성은 유씨 이름은 비인데 지금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다는데 적을 쳐서 민들을 편하게 하겠다는 뜻은 있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여 깊게 한숨을 쉰 겁니다. 라고 하자 장비가저에게 재산이 꽤 있으니 향용을 모집해서 공이랑 큰일을 해보려는데 어때요? 라고 하자 현덕은 아주 기뻐하며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왜서 장비가 유비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요? 유비가 자신이 한실종친이라고 하는데 유비가 한실종친이라고 하면 한실종친인 건가요? 등에 돗자리 하나 없고 손에는 집신 2컬레 들고는 어이 친구나 한실종친일세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친구를 도와서 함께 큰 사업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까요? 입만 열면 자신은 모모귀족인데 백작이라거나 후작이고 어떠한 자기가 있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인절미 꺼내어 쩝쩝 씹어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과연 믿음이 갈까요? 히읗히읗. 그러면 왜일까요? 사실 장비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삼국지연이라거나 혹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흔히 장비를 무모한 사람으로 많이 부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장비는 아주 세심한 사람입니다. 장비의 장점은 윗상대를 대하는 데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아주 잘 파악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상대한테는 형편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과 밭이 꽤 있다라는 건 돈도 있고 땅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왜 유비한테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원인은 장비가 당시에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무슨 곤란인가 하면 장비를 탁현이란 지방에서 놓고 볼 때에 제일 높아봐야 지방의 작은 호족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의 신분과 지위로 방을 보러 갔는데 왜서 직접 모병에 콜하지 않았는가 하면 직접 콜하게 되면 장비의 재산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횡령당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장비의 재산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그냥 부잣집에 금을 조금 보태주는 것과 비슷할 뿐이고 추워 거의 죽어가는 집안에 땔감을 보내주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란 겁니다. 그러기에 장비의 신분과 지위로 콜하고 모병하는 데 갔다고 하면 심사관이 그를 보면 저쪽으로 가서 줄을 서라고 할 것이고 돈으로 벼슬에 임하려 한다고 하면 다른 한쪽으로 줄을 서라고 하는데 그 줄을 보면 사람들은 이미 아주 길게 줄을 섰을 것이기에 장비가 그냥 방에 콜하였다면 그의 신분으로는 별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서 방을 보러 갔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천하는 이미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혼란한 상황에서 그의 재산들을 지키기 힘들게 되었죠. 장비는 호걸이기 때문에 황금적들이 오면 꼭 적들과 싸울 것이고 싸우게 되면 장비는 그냥 조그마한 호강일 뿐이어서 아주 쉽게 죽을 수 있게 되죠. 그러기에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고 그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투자 상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럼 장비는 왜서 유비를 선택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장비는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주 잘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자한테는 아주 겸손하다는 건데요. 그가 유비한테의 겸손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는 유비가 능력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하면 유비는 깃발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깃발이냐면 한실종친이라는 건데요. 한실종친이라는 것이 중하층의 유비와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유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둘 다 올라갈 수 없는데요. 왜냐면 유비는 비록 자신이 한실종친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두 손에 집신을 들고 있는데 누구랑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요. 장비는 조그마한 호강으로 누구랑 뭘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비와 장비 둘이 합쳐서 그룹이 되어야 자그마한 세력을 이루고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비는 어디에 투자를 한 것인가요? 네, 바로 한실종친이라는 이 간판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이룰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그에게는 관건이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